자, 이제 햄타러 3.0 패치 노트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햄타러 4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던 컨텐츠의 추가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패치 노트라고 생각이 돼서 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간략하게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컨텐츠가 어, 추가가 됐죠, 당연히. 3.0 패치와 함께 카오스 드워프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광기의 거울이라는 예전에 실험실 모드였던 게 조금 개편이 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뒤에 보면 병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죠. 뭐 이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전설 영웅 울리카가 제국가 기슬레프 진영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저 편의성에 대한 대대적인 또 개선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검색 기능이 나왔다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정착지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랜드마크나 그에 따른 이제 자원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티키 툴팁이라고 툴팁 고정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툴팁을 이렇게 말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원래 마우스를 올려야만 툴팁이 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떼도 툴팁이 유지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옵션을 또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스티키 툴팁 여기 옵션 기능이 여기 새로 생겼죠. 그리고 또 중요한 편의성 개선으로 이렇게 종족 랜덤 선택 기능이 생겼습니다. 딱히 자기가 하고 싶은 전설 군주가 없을 때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의성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게임 플레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격각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햄타로 3.0이 한번 사격각 패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치를 기점으로 사격각이 정말 안 나와서 거의 직사화기 같은 경우에는 운용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사격을 진짜 못했죠.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사실 사격각을 방해해서는 안 됐던 오브젝트들이 사격각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네,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격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커스텀 배틀에 끝없는 서바이벌 배틀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생겼는데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엔들리스 서바이벌 배틀이라서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다 전멸할 때까지 계속 싸우면서 뭐 기록을 세우는 그런 형식의 전투로 보이네요. 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전차류 유닛들의 어떤 충돌 방법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articulated vehicle이라고 하는 조금 애매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임팩트 또는 차지 데미지라고 하거든요. 그 기병류 유닛들이 공격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전차류 유닛들이 게 적용되는 시스템은 이제 콜리전 데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리전 방법을 오버홀을 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전차류 유닛들의 충돌 방식을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요렇게 돼 있던 게 지금 요렇게 뭐 바뀌었다는 거죠. 충돌하는 부위가 많아졌고 많아짐에 따라 공격하는 대상이 많아졌고 그리고 공격받는 부위도 많아진 셈이죠. 제가 이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게임 플레이에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직접 해봐야 알 것 같네요. 그리고 화염학파가 이제 비주얼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이펙트가 수정이 되었고 또 사소하게는 이렇게 방패 아이콘이 조금 바뀐 것도 있습니다. 화살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버그 수정과 어떤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정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오디오 부분인데요. 사실 햄타로 3가 출시된 후 지금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사운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햄타로 3를 잘 안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유닛들의 함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애들이 소리를 안 지르고 전쟁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생략되고 제대로 안 들리는 문제가 정말 심각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제대로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운드 문제만 이렇게 많아요.
사운드 문제 고친 것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버그를 고쳤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투에서 지면은 이긴 팩션의 음악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국을 하고 있는데 그린스킨한테 졌다, 내 정착지를 뺏었다 이러면은 이제 잠깐 그린스킨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이제 문명 5에서도 어떤 문명한테 전쟁이 걸리면은 그 문명의 테마가 나오곤 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사소하게 한 줄로 적혀 있는데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는 체감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네요. 뭐 이제 일괄적인 변화는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세한 밸런스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패치노트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밸런스. 밸런스의 변화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엄청나게 많은 마법들의 밸런스가 변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마법의 밸런스 변화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햄타로 2, 3를 통틀어서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툼킹 학파죠. 네, 툼킹 학파에 대한 소소한 상향이 있었고요. 이게 우시리안의 복수였나? 뭐 그런 스킬이었는데 네,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무기 피해를 증가하는 스킬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버프가 있었고 여기 뱀파이어 코스트 학파는 좀 전체적으로 너프를 당했네요. 그래서 뱀코는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마법이 전체적으로 너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마법의 변화는 화염 폭풍이 어떻게 보면 약간 리메이크를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브멘트 스피드가 이제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화염 폭풍이 이렇게 타면서 막 움직이면서 여러 군데를 막 되게 건드리는 리스크가 되게 큰 스킬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빨이 엄청 타는 스킬이죠. 그래서 이런 무브멘트 스피드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운빨을 줄이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약간의 스킬 리메이크가 있었고 이제 그 밖에 주목할 만한 것은 뭐 저 밑으로의 위협 어 생명학파의 스킬이죠. 네, 생명학파의 광역기 스킬인데 꽤 너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3이나 먹었죠 지금. 그동안 효율이 좋아서 너프를 좀 세게 먹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 구덩이도 너프를 세게 먹었죠. 이건 아무래도 캠페인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던 광역기 스킬들에 대해서 너무 이걸로 날먹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광역기가 효율이 너무 좋던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윈드블라스트는 엄청난 상향을 먹었는데요. 윈드블라스트는 천상학파의 가장 기본적인 광역기 스킬이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예전에는 엄청나게 효율이 좋아서 다 이걸 난사하고 다녔는데 윈드블라스터를 멀티든 캠페인이든 너무 효율이 좋은 나머지 엄청난 너프를 또 먹습니다. 너프를 거의 한 2중 너프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너무 안 좋아져서 다시 버프를 먹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기도에 대한 소소한 너프가 있었네요. 그리고 최후의 변이가 버프 됐습니다. 최후의 변이가 조금 효율이 좀 딸리긴 했죠. 잘 들어가면 엄청 세긴 하고 최후의 변이의 장점이 뭡니까? 개체수가 많던 적던 간에 좀 평등하게 데미지를 준다는 건데요. 뭐 영웅들이 모여 있건 부대가 모여 있건 그 마법 범위 안에 넣기만 하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스킬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개체수가 적을수록 사실 더 위협적이었죠. 보통 개체수가 적으면은 스펙이 좋은 대신 체력이 딸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신 데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단점이 있었던 건데 그래도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좀 버프를 매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세이 음해학파의 밤의 갈퀴라는 스킬이 엄청난 너프를 먹었는데요. 무려 마법 코스트가 4나 늘어났죠. 이 정도면은 이 광역기가 엄청나게 OP였다는 건데 이렇게 너프를 많이 매겼어도 이게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너프를 먹었고요. 또 그린스킨 이제 고블린 학파의 디버프 스킬인 밤의 장막이 꽤 큰 버프를 먹었죠. 3이나 먹었으면은 무려 3이나 코스트가 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을 보자면 마법들의 밸런스 조정에 대한 광역기가 많이 너프를 됐어요. 윈드 블라스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기가 다 너프를 당했고
그 밖에는 이제 뱀파이어 스킬들이 조금씩 너프를 당했고, 리어크 받은 직후에 너무 강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너프를 먹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잘 안 쓰는 스킬들에 대한 일괄적인 버프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패치가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손봐야 될 대상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유나의 운명이라던가. 이제 거의 유나의 운명이 제일 안 좋은 마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말이죠. 옛날에는 좀 OP 스킬이었는데 너프를 진짜 진짜 세게 먹었거든요. 그 후로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스킬이 됐는데 유나의 운명도 곧 버프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비스트맨의 밸런스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버프를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네. 지금 베스티고 허드도 버프 먹었고 사이고 어도 먹었고 뭐 다 버프입니다. 그래서 좀 비스트맨은 상당히 강력해질 것 같죠? 네. 다만 미노타우루스 대형 무기는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얘만 이제 대대형 보너스가 줄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전부 버프라서 비스트맨은 버프입니다. 그리고 브레토니아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은 무려 성배 기사의 대대형이 늘어났습니다. 대대형이 늘어났고 지금 금방도 늘어났죠. 거기에 성배 수호자는 장난 아닙니다. 성배 수호자는 사실상 모루를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버프를 받았습니다. 성배 시리즈가 아무래도 브레토니아가 그렇게 막 예를 들면 멀티플레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가성비 픽들에 비해 밀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버프가 있었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뽕을 진짜 제대로 채울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 전투순례자 전투순례자에 대한 대대적인 버프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페가수스 기사도 대대적인 상향을 받았습니다. 와우. 지금 페가수스들이 전체적으로 상향이 많이 돼가지고 브레토니아가 원래부터 공군 최강이었는데 이제 공군 최강의 입지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지게 된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제 지금 브레토니아 유저분들한테는 새로운 전성기가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브레토니아에. 막 최강까지는 아니어도 1, 2부 팩션 중에는 진짜 강자로서 군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크엘프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검은방주 해적의 이제 사격 데미지가 줄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스커미싱이 전반적인 너프가 있었던 햄타로 3에서 얘는 이제 보병이라서 화력은 이제 보존한 채 엄청난 데미지를 퍼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전율의 검도 조금 너프를 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리고 헬레브론 만티코어탄 헬레브론에 대한 꽤 큰 버프가 있었네요. 무려 감옷이 35나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변화로는 콜드원 전차에 대한 꽤 큰 버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고 쉐이드에 대한 중요한 버프가 있었는데요. 각종 스펙 버프도 버프지만 무엇보다 고형 턴이 2턴에서 1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무기랑 쌍수 무기 둘 다 감소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버프죠. 말레키스 세라폰 폼이 멀티플레이어 코스트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버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크 엘프도. 자, 그 다음은 드워프입니다. 드워프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버프를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버프 내역이 있어요. 종사랑 군주랑 드워프 전사, 롱비어드, 아이언브레이커 그리고 얘네들과 관련된 모든 유명연대들까지 전부 은방패가 아니지 동방패가 은방패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죠. 이제는 다크엘프랑 싸워도 할 것 같네요. 드워프가 이 정도면은 엄청난 버프거든요. 드워프 전사들이 다 같이 지금 사격이 방패가 20%가 오르고 아이언 브레이커도 마찬가지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큽니다. 이건 진짜 크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다른 데 너프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드워프에 대한 엄청난 버프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버프도 또 있어요. 멀티플레이어 코스트 뭐 버프라든지 광부 버프라든지 룬로드도 지금 코스트 버프 먹었죠. 그래서 드워프도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캐세이도 좀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군주들에 대한 밸런스가 많이 변했어요. 군주들이 이제 막 코스트가 막 늘거나 줄거나 많이 변했는데 뭐냐 묘야윙이 아니고 묘영하고 조명도 조금씩 코스트가 여러모로 변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군주들 간의 밸런스가 캐세이가 굉장히 애매해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손을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린스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린스킨의 이제 중요한 변경점은 이제 첫 번째로 그림고어가 다시 한번 나로 빅 그린보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은 그린고어가 막 그동안 되게 초록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피부를 수정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까맣게 그림고어답게 그래픽을 수정한 것 같네요. 그 밖에 주목할 점은 이제 세비지 호크 시리즈에 대한 대대적인 버프가 있었다는 건데요. 세비지 오크가 아무래도 그냥 오크들에 비해서 많이 좀 잘 안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프를 매겨준 것 같습니다. 우르자그는 아무래도 원래부터 세비지 오크를 쓰는 팩션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제 스노틀링 펌프 웨건 얘네들에 대한 어떤 개편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개체 수가 3배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개체 수가 3배가 늘어난 데에 비해서 사실상 이게 완전히 얘가 지금 성격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 유닛에.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유닛이 변해버렸는데 한번 써보고 좋은지 나쁜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소한 버프로는 또 아라크나로 거미가 이제 좀 버프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도 오르고 데미지도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킨도 전체적으로 뭐 버프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어, 이 펌프 웨건도 사실상 제 추측으로는 버프가 맞을 것 같아요. 더 좋고 개체 수가 늘어났는 데 비해서 나머지 스펙이 그렇게 너프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보병들을 훨씬 더 잘 학살하는 이 개체 수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의 전차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유래가 없던 햄타로에서 유래가 없던 성격의 전차거든요. 경전차인데 엄청나게 개체수로 밀어붙이는 성격의 전차.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하이엘프입니다. 하이엘프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드래곤 프리스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뭐라고요? 화염장 너프를 또 쳐먹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프린스는 진짜 병신인 걸로 지금 이제 아마 햄타로 최악의 유닛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특이점으로는 이제 용들의 근접 공격에서 화염 속성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메타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이제 용들의 어떤 단점이자 장점이 이제 화염 공격, 근접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화염 공격이나 화염 저항에 대한 전체적인 팩션 리메이크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왜냐면은 용이 화염 공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엘프 미러전을 할 때 드래곤 프린스를 상대할 유닛이 정말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웃기게도 그래서 드래곤 같은 거를 잘 쓰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드래곤 프린스가 더 한 단계 더 쓸모 없어진 셈이군요. 정말 정말 쓰레기 유닛이 됐고 드래곤 프린스는 이제 용은 화염 저항이 있는 큰 그런 유닛들을 상대로도 활약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카오스 드워프 유닛들이 화염 저항이나 화염 공격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을 또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특이점으로는 이상하게도 로셀은 시가드가 너프를 받았네요. 얘들은 왜 너프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이엘프는 별로 버프를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유의미한 버프를 거의 받지 못했고 1, 2부 팩션 중에서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찬밥 신세를 받는 지금까지 본 팩션 중에서는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가장 미진하고 가장 별로 안 좋았던 팩션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코른인데요. 코른의 밸런스 패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유닛 너프하고 인간 유닛들, 필멸자 유닛들에 대한 버프가 있었다. 사기 유닛, 예를 들면 카오스 똥개, 코른 똥개 얘 정말 셌죠. 정말 사기 오브 사기, 최강 사기 유닛 중 하나였는데요. 이제 한번 너프를 시게 먹고 지금 또 너프를 또 먹었습니다. 이제 이중 너프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사기 유닛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프를 먹은 유닛이 있었는데 바로 코르네 미노타우루스. 얘도 좀 만능 해결 유닛이어가지고 좀 너프를 먹을 만했죠.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적인 뭐 카오스 초즌이라든지 카오스 나이트 오브 코르네 카오스 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에 대한 뭐 소소한 버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키슬레프인데요. 키슬레프의 경우에는 중장갑 코살에 대한 소소한 버프와 함께 이제 기병 유닛들, 곰기술을 제외한 기병 유닛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버프가 있었는데요. 뭐 특히 이 군기병에 대한 굉장히 많은 버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가드가 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좋았잖아요. 최종 유닛 치고는. 그래서 심지어 카타린을 하더라도 아이스가드 스팸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가드에 대한 버프를 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살이 적 관통을 이제 훨씬 더 잘한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유닛들을 막 맞추고 특히 뭐 보병 개체수가 많은 보병 유닛들에 대한 데미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짜르가드에 대한 대대적인 버프가 있는데요. 특히 짜르가드 대형 무기 버전은 무기 데미지가 다 합해서 거의 4, 6이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근공도 오르고 그래서 훨씬 더 보병을 잘 잡는 그런 유닛이 된 것 같습니다. 보병뿐만 아니라 다른 유닛도 훨씬 더 잘 잡겠죠. 그래서 뭐 무기 데미지가 6이나 오르고 근공도 올랐기 때문에 결론은 키슬레프의 경우는 안 쓰던 유닛들에 대한 대대적인 버프가 이루어져서 키슬레프 역시 꽤 좋은 패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리자드맨 역시 좀 버프를 받았습니다. 리자드맨의 경우에는 크록시거 시리즈에 대한 버프가 아무래도 눈에 띄는데요. 전 근공 근방 무기 피해가 모두 늘어난 대신 대보병 보너스가 조금 삭감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성한 크록시거에 비해서 밀려가지고 크록시거가 엄청나게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뭐 그나마 뭐 대보병을 잘한다고는 하는데 뭐 리자드맨이 대보병을 할 수단이 그냥 별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워낙에 효율이 안 좋아서 이제 아주 대대적인 상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셀러맨드도 조금 바뀌었죠. 고대 셀러맨드의 경우 고용 시간도 줄었고 셀러맨드 무리의 경우에는 무려 사거리가 15나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큰 버프죠. 셀러맨더가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유닛은 아니었는데 꽤 큰 버프를 먹여준 건 조금 의외네요. 그밖에 영웅들의 코스트가 전체적으로 하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노스카인데요. 노스카의 경우는 일단은 버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버프를 받았고 뭐 대단한 버프를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소소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피미르 워리어들의 약간 설계가 변했다는 건데요. 지금 미사일 저항을 더 올려준 대신에 근접 능력을 조금 하향을 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래도 근접자는 어느 정도 하는데 너무 느린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 느린 거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이 사격 저항을 25%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패시브로 사격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로 죽이기는 힘든 녀석들이 된 것 같네요. 거기에 뭐 소소하게 뭐 프로스트웜 사냥이라던가 프로스트웜은 지금 한 3번 연속 사냥 먹는 것 같거든요. 뭐 그래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쟁 맘모스 코스트 하향이 있었네요. 이제 조금 더 후반에도 편하고 멀티플레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게끔 변경한 것 같습니다. 이제 햄타로 3까지 와서는 대형 유닛들을 저격할 유닛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워낙에 다 죽창 유닛들이 많아가지고 좀 덩치가 엄청 크고 조금 느린 편인 맘모스로서는 그동안 쓸모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상향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노스카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지금까지 가장 나빴던 패치노트는 아무래도 하이엘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망의 너글입니다. 너글의 경우에는 뭐 대대적인 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주목할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쿠가스의 첫 영지에서 카르노사우루스 타고 나타나는 그런 영웅이 있었는데요. 얘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팠죠. 얘가 이제 카르노사우루스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닛들이 조금 개편이 된 건데요. 특히 플레이그 드론. 얘 정말 어이없던 녀석이었죠. 플레이그 드론의 개체 수가 2가 늘어났는데, 근데 개체 수가 늘어났으면은 또 다른 스탯이 사실 너프를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프를 먹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지금 근접 공격이라던가 이런 게 더 상향을 받았거든요. 지금 질량도 오르고, 이 말은 엄청나게 상향을 먹였다는 겁니다. 얘는 진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플레이그 드론의 경우에는. 그래서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이제 특히 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상한 모션 문제 때문인진 몰라도 보병들 사이에 한번 끼어 들어가면은 일방적으로 차징을 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막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 있었어요. 절대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근접전은 아예 써먹지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아예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질량 버프가 들어간 거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근접전 버프가 들어간 걸로 보이고. 그런데도 이제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죽음의 머리의 경우에도 이 개체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거리 공격에 대한 너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얘는 진짜로 사기 유닛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버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두꺼비들도 엄청난 버프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소소한 코스트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을 정도로 큰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버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거 킹덤인데요. 오거 킹덤의 경우에도 뭐 소소한 버프들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오거 킹덤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리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버프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다 코스트가 싸지거나 뭐 공격력이 오르거나 뭐 이런 소소한 버프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드디어 스케이븐인데요. 스케이븐의 경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그나마 이제 둠힐이 좀 개편을 받았다는 거. 둠힐을 아무래도 잘 안 쓰죠. 네. 일단 워낙에 너무 비싸고 그만큼 성능은 그런데 그만큼 받쳐주질 못했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얘가 할인도 좀 돼야 쓸 텐데 사실. 그래서 대신 그 가격에 걸맞는 성능을 좀 갖춰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KVN의 경우에는 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상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제일 재미없는 그런 패치 노트 중 하나였습니다. 슬라네시의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버프보다는 너프 위주의 패치를 받은 팩션인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항이 줄은 유닛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머로더 유닛들의 너프가 되게 눈에 띕니다. 그 와중에도 초진의 경우에는 좀 버프를 먹었고요. 특히 머로더 시리즈가 막 가격도 50원씩 막 너프를 먹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구동의 1위 아주 강력한 팩션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걸 주질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너프 위주로 간 것 같네요. 뭐 그렇게 큰 너프도 아니지만요. 사실상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확실히 그동안 거의 멀티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했던 모습은 조금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국인데요. 제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게 눈에 띄는 버프가 두 가지 있어요. 일단은 데미그리프 기사가 상당히 큰 상향을 먹었다는 건데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무기 피해, 근공, 근방이 전부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루미나크가
장전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줄고 뭐 턴 스피드라던가 아니면은 어 질량도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아무도 안 썼잖아요. 쓰는 사람이 없는 유닛이었는데 그냥 아주 잘 버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미그리프 나이트가 그동안 최강 기병 라인에서 햄타로 3 오면서 되게 밀렸는데 다시 한번 버프를 먹으면서 다른 기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다시 좋은 기병으로 발돋움할 것인지 그게 좀 기대가 되네요. 그 밖에는 소소한 이제 전쟁 마차들에 대한 조금 변화가 있었고 아무래도 전쟁 마차가 저는 이제 너프를 좀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그런 특기할 만한 대단한 너프는 없었습니다. 뭐 조금 이 한창 수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툼킹입니다. 툼킹의 경우에는 전차류 유닛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세트라의 신의 전차가 굉장히 큰 질량 상향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쓸 이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본 툼킹 전차 유닛들이 가격들이 이제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이번에 전차 개편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성능이 엄청나게 상승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차 개편에 맞춘 밸런싱인 것 같은데 직접 써보기 전에는 얘가 진짜 엄청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오른 건지 아니 억가를 당한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전차 개편을 하면서 전차 유닛들에 대한 파워가 증가한 게 아닐까 툼킹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은 젠치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젠치 유닛들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뭐 필멸자 유닛들에 대한 소소한 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특기하고 싶은 건 둠나이트의 질량이 올랐다는 것 정도? 둠나이트가 이제 또 상당히 후지기로 유명한 유닛이어가지고 더 버프를 받아야 할 텐데 이게 별로 관심을 안 준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 밖에는 뭐 플레이머의 사격 속도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속도죠, 벨로시티가 맞나? 아무튼 간에 이제 사격 속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상당히 한 50%가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는 건데 이게 뭐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 그리고 이제 핑크워러 장갑도 10이나 늘었죠. 뭐 사실 15에서 25 노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거든요. 젠치는 뭐 별 변화가 없다. 대신 필멸자 유닛들이 조금 강해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뱀파이어 코스트인데요.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뱀코가 이렇게 강했나요? 전체적으로 너프를 당했네요. 뱀코의 경우. 뱀코의 경우에는 덱드로퍼 장전 시간이 늘어나고 어 그리고 사이러스트라 다이어핀의 코스트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다이어핀의 스킬인 그 영혼 기사 소환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기사가 아무래도 이제 쐐기진이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쐐기진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티플레이 같은 데서 굉장히 깽판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일러 이 다이어핀만 이 가격 너프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뭐 얘 뭐냐 불어터진 머시기 있잖아요. 얘도 지금 너프를 당했고 그 밖에는 모은글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너프네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패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뱀파이어 코스트가 뭐 슬라네시처럼 그렇게 강했던 것도 아닌데 얘가 이렇게 너프를 당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다음은 뱀파이어 카운트인데요. 뱀파이어 카운트의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나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그레이브가드의 모든 마법 공격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블랙나이트에도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게 햄타로 3 와서 새로 붙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게 너무 효율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 상대로는 그 저장갑 악마 유닛들을 꺼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너무나도 카운터가 큰 그런 종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거를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는
그렇죠. 크립토 호러가 너무 OP였기 때문에 체력과 근방이 같이 줄었습니다. 얘 정말 안 죽었거든요. 크립토 호러가. 근데 사실 더 너프를 받아야 되는 유닛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카오스 워리어인데요. 카오스 워리어의 유닛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 치고는 어, 뭐 많은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소소하게 카오스 나이트에 대한 상향이 일단 있었습니다. 카오스 나이트는 상향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유닛이죠. 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른 드래곤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화염 공격이 드래곤 카오스 드래곤도 역시 사라졌고요. 뭐 그 밖에 특기할 만한 변경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드래곤 오거 샤고스가 버프를 받았네요. 네. 버프를 받았는데 뭐 아주 큰 버프는 아니고요. 소소하게 강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워리어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버프를 받았다. 잘 안 쓰던 유닛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소한 버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드 엘프인데요. 우드 엘프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말씀드릴 만한 거는 기병들의 질량이 일괄적으로 상승한 건데요. 뭐그 밖에는 특별히 특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후크라이더가 많은 버프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대신 코스트가 대신 늘어난 대신 조금 이제 자기 역할이 굉장히 애매한 자기 역할이 딱히 없는 유닛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버프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코스트 역시 늘어났고요. 그래서 오늘 밸런스 패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하이엘프, 뭐 스케이븐 이런 애들이 조금 억가를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얘네들은 좀 굉장히 안 쓰는 유닛들이 있었고 얘네들에 대한 버프가 조금 필요했는데 그 안 쓰는 유닛들이 사실상 큰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했던 정작 강력했던 팩션인 슬라네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너프를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물리 저항이 5%씩 다 하향한 게 뭐 얼마나 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거에 따라서 슬라네시의 이제 향후 행방이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패치였다. 하면 이제 슬라네시는 정말 막 멸망할지도 모르고. 근데 원래부터 튼튼한 팩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 저항보다는 아무래도 체력 너프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팩션은 일단은 뭐 브레토니아가 떠오르는데요. 브레토니아 경우에는 성배기사 시리즈가 굉장히 큰 상향을 받았잖아요. 이게 뽕도 차고 또 어떤 유용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이제 그 세기진 상향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받은 팩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브레토니아의 전성기가 이제 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뱀파이어 코스트인데 뱀파이어 코스트야말로 지금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팩션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딱히 제대로 된 패치를 지금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뱀파이어 코스트도 조금 수술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패치 내용에 큰 불만은 없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신경을 쓴 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저들의 의견도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한 두세 번 패치를 통해서 밸런스를 더 다잡아야 할 것 같긴 하네요.